안녕하세요. 똘똘한 상가점포 똘똘한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찍을 내용은요, 요즘 상가점포를 직거래로 많이들 구하시는데요, 피터팬 같은 온라인 카페나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올리시는 분도 직접 노력을 하시고 구하시는 분도 직접 노력을 하셔서 구하신 거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직거래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매물 종류가 건물 매매나 상가점포일 경우에는 주소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어떤 가게가 매물로 나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때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광고를 낸 주체는 거의 100%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정의 광고료를 내고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이라는 업종이 중개를 하는 내용이 주 업무이지만 그 이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그 매물 하나하나가 그 사무실의 재산이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노력의 과실입니다. 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일정의 광고료를 지불을 하고 광고를 냈는데 중개보수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직접 거래를 시도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광고를 안 낼 수도 없고 광고를 내면 또 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반칙이 아닌가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봐서 부동산에서 낸 광고를 보고 본인이 직접 찾아갔다고 해서 직접 발품을 판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좋은 매물을 중개보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실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는 일단 배제시켰으니까 중개보수는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셨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치가 좋은 매장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는데요. 저하고는 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십니다. 동네에 소문나는 거 싫으니 부동산에 알리지 말고 김 사장이 그냥 조용히 빼줘라, 그렇게 의뢰가 들어왔는데 권리금은 5천에 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요즘 상황이 공실률도 높고 주변 상황이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 3,500에서 4,000 정도 아마 거래가 될 것 같다, 사장님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 금액을 수용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작업을 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광고는 해야 하니 광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찾아올 거고 어떤 경우에는 손님도 직접 찾아올 거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장님께서 부동산에 소문내기 싫으시면 부동산에는 안 내놨다고 하면 되는 거고, 손님이 찾아오면 부동산에 내놨으니 그 부동산이랑 거래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된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 점주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가게 내놨냐고,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권리금 얼마나 내냐고 여쭤보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분은 5천을 받고 싶었거든요.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답니다. 그러면 500만 원만 깎아주면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중개를 의뢰하신 사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김 사장이 수고는 했는데 한번 봐주고 이 거래 하게끔 해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 부동산들의 필연적인 내용이 중개보수를 받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와 그 사장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매장이 거래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그렇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사장님은 저한테 중개보수는 아니지만 중개보수의 거의 80%는 주셨습니다. 물론 양수인은 모르죠. 직거래한 줄 알고 있죠. 제가 중개보수 청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상가점포만을 중개한다라는 공인중개사가, 그것도 저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사장님 매장을, 사장님 재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상담을 했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 손님이 붙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정도의 금액이었는데요. 결국은 양수인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매수를 하시게 된 겁니다. 물론 본인이 만족하면 다행이지만요. 두 번째 경우도 비슷합니다. 요즘 배달 전문점들 상담이 많아서 매물로 접수해서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
한 십몇 년 영업을 하셔서 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들어온 겁니다. 권리금은 1,000만 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보기엔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철거하고 전부 다 시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500도 상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사장님께서 마음을 그냥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영업을 해오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 100에서 200만 원만 받아둬라. 그러면 자기는 가게를 팔겠다.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손님 붙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네이버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한 20일 지났나?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남자가 인근에 거주한다면서 동네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본인이 처음에 원하던 금액을 말을 했더니 200만 원만 깎아달라 얘기했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가게를 내놓을 때 자기가 지출한 금액, 자기가 노력한 대가 이런 것들을 다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상황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보가 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들이 계속 방문을 하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그 금액까지 내려가는 데는 현재 운영하신 사장님들이나 저희 공인중개사들한테는 고충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충의 시간을 비웃기라도 한 듯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금 작업이라고 하죠. 권리금 작업을 하는 부동산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코로나 형국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권리 공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권리금 작업하는 부동산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설마 그런 광고를 내지 마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요즘 무인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무인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도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그럼 알바를 구하던가 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시겠죠? 제가 어저께는 물건을 찾으려고 명함 작업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등촌 3동 지역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쪽에서 발산역으로, 발산역에서 양천향교로, 양천향교에서 가양동으로, 그리고 등촌 3동 성당 쪽으로 해서 다시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약 4.2km를 물건 작업을 했는데요. 1층 점포는 당연한 거고요. 2층 주점, 노래방, 지하 노래방까지 한 곳도 안 빼고 명함 다 드렸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엉덩이에 땀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번 한 번만 제 스타일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그걸 세비냐? 연락 주시면 타인의 재산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저런 곳에 저런 매장 오픈했으니 망하지 이런 내용과 알고 보니 내가 너무 비싸게 들어왔더라 이런 내용 안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개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희 똘똘한 부동산은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만큼 사장님들께 딱 맞는 점포, 좋은 매물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믿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